안녕하십니까?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 특히 서부권의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고 안내해드리는 레고팜TV입니다. 여러분들도 서울 서부권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서부권을 중심에 광역 부도심 개발과 수색 증산 뉴타운,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수색구 대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영입니다. 부동산을 알아보려면 흔히들 임장을 하시죠. 임장을 통해서 지역 분석이나 물건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지 중개업소에 들려서 시세를 파악하기도 하시죠. 여러분들 모두 바쁘고 힘든 업무로 지쳐 계실 텐데 레고팜TV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임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먼저 유튜브에서 수색 증산 뉴타운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눌러보세요.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먼저 부탁드립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레고팜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셔도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제가 있으니까 연락 주셔도 좋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서부권의 중심이고 광역 부도심 개발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래하실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 그리고 셋째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략적으로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중앙선이 있고요. 인천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이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쪽이 은평구, 아래쪽이 마포구입니다. 또 불광천이 보이시죠? 이 불광천변을 따라서 걸어서 15분 정도면 한강에 도달해서 한강 주변의 자연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불광천을 기준으로 해서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세 개의 구가 모여지는 접점이 BMC 권역입니다. 먼저 이 부분이 상암 BMC 업무지구입니다. 이곳은 구상암동으로서 향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이 위에 쪽이 수색동이고요. 이쪽이 증산동입니다. 두 개 동을 묶어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비 구역들이 있고요. 수색 4구역 2020년 6월에 입주 예정에 있고요. 수색 13구역은 현재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2019년 5월 말 이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수색 6구역은 이주가 거의 완료 상태에 있고요. 수색 7구역도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색 8구역은 2018년 7월 19일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증산 5구역은 관리 처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증산 4구역은 추진위원회 상태에 있습니다. 증산 2구역은 지금 올해 4월에서 5월경이면 착공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색 9구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주변 입지 환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제가 수색로를 그려보겠는데요. 이 위에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향동지구를 지나서 일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랫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가재울 뉴타운이 있죠? 예,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 연대 이대를 지나서 도심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수색로는 광역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이 정도 위치에 있네요. 여기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여기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제가 구역별로 몇 가지를 말했지만 버스 정류장만 놓고도 구역별로 차별화가 나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DMC역에서 위에 방향으로 올라가면요, 은평구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증산로인데요, DMC에서 응암역까지 불광천을 따라서 이 구간에는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어서요, 4월달이면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보기에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집니다. 아래쪽으로 진행하면요,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서 강변북로에 진입할 수 있고 월드컵 대교와 연결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구간이 수색 역세권 개발입니다. 중요한 것, 면적이 넓다 보니까 4단계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요. 먼저 DMC 권역이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DMC 권역에는 6호선 지하철역, 경의중앙선, 인천공항까지 3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색역 일대에는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종상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부족했던 업무 공간이나 상업 문화시설, 미디어 클러스터나 국제 교류센터 등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DMC역 2번 3번 출구 앞에 이 부지가 롯데 쇼핑몰 부지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왜 롯데 쇼핑몰이 빨리 개발이 되지 않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DMC 권역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롯데쇼핑 SPC입니다. DMC에서 아직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어쨌든 함께 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쪽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2019년 올해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는다고 하니까요, 조금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DMC SK 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DMC SK 뷰의 지도인데요. 지금 수색로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에 있고 지하철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증산 2구역이고요. 여기가 수색 9구역. 기존에 있는 청구 아파트, 우방 아파트가 있고요. 2구역과 9구역 사이에 이렇게 해서 보행로가 있고요. 다시 여기도 보행로입니다. 그러면 9구역에서 주 출입구는 여기니까요, 주민들이 이 방향으로 내려와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겠죠. 물론 지하철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볼까요? 지금 기존에 이제 이건 증산 2구역인데요. 이게 21m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15m 도로, 15m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주 출입구는 6동 앞에 여기가 주 출입구고요. 부출입구는 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가 다 모두가 주차장, 통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도로가 15m니까요. 두 개 차선이 있고 한 차선당 3m라면 6m고요. 그러면 양쪽 인도가 3.5m씩 인도가 나오겠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할 때는 이 방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산에서 들어오는 쪽이라면 유턴을 한번 받아야 될 듯 합니다. 자, 수색 9구역이 지나온 역사를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현재 수색 9구역을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지나간 수색 9구역을 절차를 놓고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보통은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 설립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75%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과 동시에 토지 면적 2분의 1까지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나쁠 때는, 침체되어 있을 때는 동의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주민 간의 분쟁도 심하고요. 어쨌든 조합이 설립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요. 시공사가 선정되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색 9구역은 2013년도 11월 21일에 분양 신청이 끝났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저점이었습니다. 분양 신청률이 82.7%, 약 83% 분양 신청률이 나왔고요. 조합 설립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반대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의무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분양신청 단계에서 청산자를 선택해서 조합원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조합원으로 사업이 가는 거니까요. 2017년 초에 관리처분이 이루어졌고요. 이주 기간이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철거는 뭐 5, 6개월이면 끝났죠. 그리고 2018년 12월 초에 착공기가 들어가고 일반 분양까지 끝났습니다.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나 조합원들은 이제 입주만 기다리시겠네요. 2021년 11월. 그렇죠? 화면에 보시는 그러면 수색 9구역 조감도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단지가 자연을 잇다. 사람과 자연을 잇다.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자연을 이어준다라고 SK에서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풍부한 녹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색 9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거주하고 싶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풍부한 개발 호재를 먼저 들고 싶습니다.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역시 부도심, 직주 근접, 편리한 교통,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주거 공간을 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부도심, 직주 근접,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녹지. 이 5개의 단어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거주하는 공간,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치, 미래 가치를 결정하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도심부터 한번 볼까요? 예.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수색 역세권 복합개발, 부족했던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등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사업 시행자 공모는 2019년도에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롯데 쇼핑몰 부지나 한전 부지, 이게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과 내가 사는 주택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접근성이 있느냐의 부분이죠. 결국은 상암 DMC 업무지구가 바로 코앞에 있고요. 한정거장 거리에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본다면 트리플 역세권을 이루고 있고요. 하나 더 있죠. 부천 원종에서 출발해서 가양동을 거쳐서 DMC 홍대로 가는, 결국은 DMC역 2, 3분 출구 근처에 환승 역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월드컵 개통, 향후 교통이 많이 막힐 것 고려해서 월드컵 대구도 뚫리고 있습니다. 교통망은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요. 강변북로나 내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 도심 접근성 등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죠. 서부권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의시설을 본다면 단지 앞에 바로 이마트가 있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 한 편 즐길 수 있습니다.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더 추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녹지 부분인데요. 정말로 주변에 풍부한 녹지가 있습니다. 단지 뒤로는 봉산 자연공원이 있고요. 서울시 둘레길입니다. 높이가 나지막해서 트레킹 코스로 좋고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운동하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단지 앞으로는 불광천이 흐르네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배산임수. 예. 또 걸어서 10분 거리에 월드컵 공원,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까지 걸어서 15분에서 20분을 걸어간다면 한강공원을 이용해서 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도심이다, 직주 근접이다, 교통이 우수하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자연 친화적인 녹지가 풍부하다. 이게 결국은 수색 구구역의 외부에서 봤을 때의 장점이고 미래 가치를 기대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요, 수색 구구역의 1블럭, 2블럭입니다. 1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상 최대 30층으로 6개 동이 나오는데요. 102동이 30층 높이에 올라가네요. 2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상 22층에 2개 동이고요. 물론 도로변으로 1층, 2층, 이 높이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옵니다. 근린상가는 따로 보여드리겠고요. 그러면 수색 9구역의 전체적인 세대수는 753세대이고요. 38형과 41형은 임대아파트니까 건너뛰고요. 자, 59형, 84형, 112형, 25평형, 34평형, 42평형이 226, 366, 5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53세대를 구성하는데 25평형 같은 경우가 753세대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34평형이 48.6%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42평형은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역세권을 놓고서 본다면 42평형은 희소성이 충분히 있고요. 2018년 12월 달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요. 25평형, 34평형, 42평형을 분양했고요. 전체적으로 25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250세대 일반 분양. 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상 무주택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혜택과 함께 규제도 같이 들어오죠. 청약부터 입주시까지, 정확히 표현해서 등기시까지는 전매 금지입니다. 저는 거래 못합니다. 또 일반 분양분이니까 이걸 분양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분양권에 대해서 이건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주택이 아니죠. 따라서 등기하고 2년 보유, 2년 거주를 동시에 채워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은 향후 4, 5년, 넉넉히 봐서 5년 안에는 물건들이 잘 나오지 않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조합원 물량을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평형별로 364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거래된 걸 보고 입주하실 분들을 고려한다면 물건들이 많은 편은 또 아니겠네요. 이것은 보류지고요. 보류지를 4개를 빼놨는데 특별하게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입주에 앞서서 일반 분양으로 나가겠죠. 여기까지 해서 수색 9구역의 외부에서 봤을 때의 입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색 9구역의 단지 내로 들어가서 동별, 평형별, 편의시설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고요.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투자하시거나 내 집 마련 측면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